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에 출발한 미국의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인 8.3%를 상회한 8.6%로 발표가 됐습니다.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예측치와 이전치인 0.7%를 상회한 1.0%로 나타났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0% 상승하면서 예측치인 5.9%를 상회했고 또 전월 대비로는 0.6% 오르면서 이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5월의 미국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에 대한 해답,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 날인 만큼 해왕 마스터님 모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급한 만큼 또 나왔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지금 CPI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하겠죠. CPI 확인하고 미국 9월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변화를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PI 하나가 좀 영향을 끼치는 게 환율 그리고 이제 증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인데 전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고점만 안 넘겼으면 좋겠다. 고점이 좀 넘어가면은 위태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작용해서 긴축성으로 좀 추가적인 긴축성 공포로 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1시간 동안 이 얘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백악관이 전일 예방주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모두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 오늘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또 실시간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5월 CPI가 전년 대비 8.6%, 전월 대비 1.0% 상승하며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휘발유 가격이 빠른 시일 내에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유로FX는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2%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비롯해 모든 상품군들이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2.54% 떨어진 11,96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10% 하락한 온스당 1,83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02% 상승한 배럴당 12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98% 하락한 1.05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CPI가 발표가 되면서 모든 시장 지수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해독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1%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네, 제가 지금- 매도는 좀 간만에 들죠. 사실. 네, 매도를. 그렇죠. 네. 이미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네. 최근 들어서 관망 아니면은 이제 매수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선호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우리 하단바로 이제 자막이 좀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측치상에보다 고점을 좀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 전일 나오셨을 때도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예상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려가 현실로 된 거죠. 우려가 좀 현실로 됐다. 지금 최고치를 돌파를 했죠. 네, 최고치. 그쵸. 지금 문제가 이제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오는데 네. 자, 일단은 화면 먼저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네. 할게요. 사실 예측치가 8.3%였는데 이런 얘기가 시장에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서프라이즈는 생각보다 높게, 생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우려했던 부분이 예측치 수준 내외면 어떻게든 시장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성이 열어놨는데 예, 이거는 뭔 최고점을 돌파해 버렸네요. 지금 물가가. 네. 차트 보면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 달러는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60분봉의 이 RSI를 한번 볼게요. RSI 지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네, RSI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60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RSI가 지금 이제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부분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매도세로 내려가겠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수급이요. 보통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못 이겨요. 반대 매매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매수를 볼 생각을 아예 전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이라도. 아예. 단기 반등 자리네? 이것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차라리 매매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부분은 극히 우려가 되고 지금 위치값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첫 번째로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일단은 깨질 거라고 보는데 12,000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깨져야 돼요. 깨지고 나서 수급에 대한 형태가 좀 변경이 될 거예요. 채널 링에 대한 구조가 지금 이 구조 말고 그러면 그때 어떤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올 걸로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값은 제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방하는 시간도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위치값을 고려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아시겠죠? 이 부분은 먼저 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얘기 좀만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물가에서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물가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금리 변화율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금리 모니터링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6월부터 좀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6월부터. 우리 6월은 지금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6월은. 우리 다음 주 FMC 회의가 열리는데 6월 15일이죠. 0.5 베이시스 포인트가 확정이란 부분이 일단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논하는 이거에 대한 우려로 다음
다다음 달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9월이에요. 9월 그리고 그 다음. 야, 이거 베이비 스텝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겁니다. 이거 베이비 스텝 가지고 안 되겠는데 네.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9월인데 그다음 7월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월. 자, 보이시죠? 일단은 또 0.5%가 지배적이네요. 0.5%가. 네, 0.5%가 지배적입니다. 전날 대비해갖고 소폭 하락을 했는데 왜냐면은 전날 대비해서 지금 CPI 부분이 높게 나오니까 이 확률이 변경이 됐어요. 0.75%로. 근데 지금 다다음 달 7월 이제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금리 인상까지 좀 위협받는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이거는 노란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보내드렸었는데 이거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 지금 전주 금리 인상 확률이 7월에 90%였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5%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게 90%였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그것도 CPI 발표 전이에요. 또 65%까지 떨어졌어요. 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어제는 80%였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CPI 물가가 8.3% 내외만 좀 움직이면은 그래도 이거는 버티겠다. 베이비 스텝은 그냥 유지할 수 있겠다. 왜냐 그 다음은 달로 넘어갈 거니까 한 번 더 테스팅을. 이거 더 떨어지겠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잘하면. 다음 주 FMC잖아요 우리. 네. 예. 중요하겠죠. 시장이 좀 다독여야 될 텐데 지금 연준이 숙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질 분위기예요 상황이. 지금 실시간으로 나스닥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시장도 2.5% 가까이 굉장히 폭락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월요일 이거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월요일 날 이건 굉장히 검은 금요일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개파락이 좀 드러날 수 있겠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이번 달 들어서 지금 그나마 네. 밑바닥에서 12,000포인트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빠지는데 네, 정말 이거 매수 무섭네요.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예. 3%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거 좀 과했어요 지금 8.6%는. 네. 지금 CNBC에서도 5월 CPI가 최고치로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속보가 나온 게 연준의 베이비 스텝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그 실망감이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네. 게. 베이비 스텝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0.25%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야, 이거 지금 당장 7월까지도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당장 7월까지도. 예. 원래 우리가 7월까지는 가정치를 안 열었잖아요.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90%였는데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7월이에요, 7월. 6월은 이미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주. 네. 이거는 보지 말자고요. 지금 6월까지 자이언트 스텝 나와버리면은 이거 쇼크예요, 거의. 버냉키 쇼크급이에요. 근데 지금 7월이죠. 7월부터 지금 웃긴 게 90%였던 게 어제 80%까지 떨어졌고 밑으로. 지금 방금 오늘 기준으로 65%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건 7월도 위협받네 하는 상황이에요.
와, 이거 월요일 날 이거 장 개파라고 시작했는데 그냥 오늘. 자, 그리고 대망의 9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9월입니다. 9월 21일. 이게 사실 메인이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베이비 스텝은 없습니다. 9월에. 여러분들. 베이비 스텝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수치값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베이비 스텝이고 이게 빅 스텝이겠죠. 그죠? 야, 이겨버렸네요. 빅 스텝이. 위에가 베이비 스텝이고 밑에가 빅 스텝. 자,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겠죠. 지금 확률이. 순차적으로 볼게요. 베이비, 빅, 자이언트. 뭐가 제일 높나요? 일단 빅이 제일 높아요. 그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하고 빅 스텝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빅 스텝이 거진 다 이기는 분위기예요. 확률상으로. 금리 모니터링 기구입니다,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베이비 스텝이 제일 낮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또 베이비 스텝을 이겼네요. 자, 잠시 화면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지 않은 얘기겠지만 뭐 사실적으로 전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좀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2년물 국채 금리도 2.9%를 넘어섰고요. 네, 바로 지금- 급등했네요. 지금 CPI 발표 뜨자마자 네. 10년물 국채가 3% 내외에서 움직이던 게 네. 폭등했어요. 네. 갑작스럽게. 예, 보이시죠? 3.11% 네. 넘어섰고. 폭등했어요. 바로 갑작스럽게. 치솟았네요. 예, 바로 쳤어요, 그냥. 걱정하던 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뭐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네네. 우려스럽다고 올려주고 계시고. 이게 중요한 게 일단 월요일장이 저점을 깨고 일단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되면. 저희가 장이 끝나고 난 뒤에 C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노란톡으로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질문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불스님께서 CPI를 볼 때 향후 나스닥과 또 코스피 저점을 깨질이라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저점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저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스터님? 향후 기준치만 보게 된다면 네. 자, 60분봉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 기준으로 봐야겠죠? 예. 일본 기준으로. 지금 좀 일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지금 빅스 지수 계속해서 또 치솟고 있네요. 네, 올라가야죠, 빅스는 네. 당연히. 근데 지금 이 포인트가 핵심인데 지금 단가상으로는 11,000포인트. 11,000포인트요. 하단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게 원래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코스피 보실 때 코스피 오늘 2,600도 깨졌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저 오늘 마감 있잖아요. 예. 나스닥 마감이 여러분들 보실 때 나스닥 마감이 만약에 하락 랠리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면 나쁘진 않아요. 이 왼쪽에 V자로 보이시죠? 장이 개장을 했는데 이게 새벽 시간대 V자로 반등이 들어와서 네. 마감이 되면
코스피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려줘야 되네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나올 가능성이 진짜 희박하잖아요. 차트가. 이 발표가 떴는데 오늘 그냥 원웨이 하락장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조정 또 치다가 또 내려가고. 이러면은 코스피가 개장을 탁 해버리잖아요. 월요일 날. 그럼 개파라고 시작해요. 근데 지금 장이 2600을 깨지고 우리 최저점이 2550선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저점을 깨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장이. 네. 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뭐죠? CPI를 볼 때 이제 향후 나스닥과 코스피의 저점이 깨질이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저점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여쭤봐 주셨거든요. 코스피 자리는 네. 제가 지금 분석을 다시 해야 되고 예. 나스닥은 11,000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1,000. 하단값이 더 랠리로 들어가요. 내용이 너무 번복이 되네요. 이거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 열리잖아요. 네. 이거 좀 막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멘트를 베더라도 네. 지금 파월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의구심. 네. 근데 아니면은 좀 생각을 좀 바꿔서 FOMC를 앞두고 좀 이렇게 앞서서 선제적으로 좀 매를 먼저 맞는 좀 그런 흐름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렇군요. 웃으면 안 아쉽네요. 되는데 네. 없어요. 네. 그냥 계속 매맞게 생겼는데 네. FOMC 회의 이후 그러니까 뭐냐면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뭐 기자회견을 열겠죠 다음 주에. 근데 신뢰할까요? 과연? 야, 너네 원에서 지금 빅스텝 해놓고 지금 물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럼 너네 또 말 바뀌잖아.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네. 너 또 왜 말 바꿀 거네? 너 뭐 안 올린다며? 지금 너는 파월입니다. 파월님 안 올리신다며요. 근데 물가 왜 이래? 자이언트 괜찮다며. 최근에 좀 긍정적이었던 건 이제 일부 위원이 베이비 스텝을 좀 주장을 하고 아니면은 심지어 그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금리 동결 9월은 최근에. 이거는 좀 가능성 있겠는데? 물가 안정화만 이제 확인이 되면 되겠는데? 했는데 지금은 돌파가 드러나 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은 11,000선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지금 5214님이 보내주신 질문도 같이 좀 덩달아 볼게요. 5214님께서 미국 물가도 높게 나왔고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코스피도 2,400 이탈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2,400은 같은데. 이탈은 하진 않을 네. 것으로 보시고요. 아니, 지금 거기까지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봐서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지금 신세계 보시는 분들이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어떤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예. 75 베이시스 포인트 간다고 5월부터 예. 75. 근데 아니야. 50만 해도 돼. 그러다가 베이비 스텝이네. 근데 지금 다시 75 이게 나오고 있어. 네. 지금 국채에 대한 이제 금리가 여기서 폭등을 다시 하는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증시가. 제가 어제 전일 이제 12,800이죠. 12,800이 돌파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돌파가 좀 드러나야지 시장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져버리는 상황이죠. 차트만 본다면. 이 자리를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이 자리. 자, 보이시면은
이 돌파 자리죠.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한 영역을 매수로 보셔도 됩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일단 차트 플레이 기준상 이 돌파점은 안 나오고 그냥 물가 나오니까 줄 하락 궤도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금리 모니터링 기구가 오늘 자고 나면은 또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지금 어제 네. 어제 제가 ECB 얘기를 했잖아요. 예. ECB보다 CPI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제 환율 거래상 원웨이 트레이딩을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ECB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확실히 네. 와 CPI 뜨니까 지금 달러도 팍 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꺾일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지금 사실 달러와 관련한 질문도 네. 들어와 있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네. 7011님께서 달러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달러는 어디까지 보세요? 최고점은 일단 터치하겠죠. 105달러까지는 일단 당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예. 왜냐면은 지금 104선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백서선까지 접근을 했어요. 예. 지금 105달러에 대한 부분을 넘어설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105달러. 원달러도 뭐 더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네. 연출되겠죠. 무섭네요. 이거 무서워요. 이거 변수예요. 이거 변수. 이거 굉장한 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굉장한 변수예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본 기준입니다. 네. 지금 수급이 다시 양봉세로 드러났거든요. 이게 만약에 치고 올라가는 어떤 적정선의 최근 어떤 사이클 기준으로 보세요,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이제 본격적인 다시 한번 매수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차트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네. 어제 아무리 ECB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한들 금리 인상폭이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로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로 온 상황이고 지금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75베이시스 포인트가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달러 인덱스도 당연히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FOMC 전까지 상승세 유지합니다. 이 정도면. 엔화도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오늘 우리 좀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금요일이니까 좀 진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엔화는 더 난리 나겠죠. 자, 역시 엔화 실망시키지 않네요. 최하락점. 엔화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엔화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엔화의 특성은 사실 미국 영향보다는 자국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BOJ. 긴축에 대해서 일축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가치. 지금 당장은 일본한테는 좋아요. 수출하기엔 굉장히 유리한 입지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은 지금 물가가 2%대예요. 굉장히 낮아요. 네.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엔화도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적점을 깨고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확실히 재우기 위해선 그래도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을 일축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일단은 시장은 베이비 스텝은 아예 얘기도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겠죠, 여러분들. 베이비 스텝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지금 기로점이 놓여 있는데, 자, 50, 75, 25. 이제 당장 언제부터 보는 게 좋냐면은 7월부터예요. 7월부터. 22년 7월부터.
지금 이건 삭제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베이비 스텝은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52냐 75냐 이거 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쏠릴 걸로 예상이 되는 바예요. 이거 다음 주에 사실 어중간하게 좀 8.3% 제가 나왔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어떤 멘트를 던지더라도 좀 잘 대변을 하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 FOMC도 걱정입니다. 네, 사실상. 사실 오늘 제가 그 MMF 시장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머니마켓 펀드. 네. 오늘은 CPI 확인하고 좀 유지를 하면은 저도 계속 밖에서 지켜봤어요. 네. 모니터링 하면서. 근데 이거는 오늘 레포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 그러니까. 네. 좀 교육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했는데 전혀 못 담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왜 망했는지 좀 재미 요소를 좀 넣어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에 대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월요일에 대한 시장이. 당장. 저번에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코스피가 왜 하락했나요? 오늘 코스피가 왜 내려갔나요? 장중 코스피는 사실 미증시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무슨 뜻이냐? 시가 위치.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시가 위치. 근데 지금 미증시 상황이 완전히 음봉세로 마감이 된다면 이제 주말이 쉬겠죠. 여러분들. 쉬겠죠. 근데 굉장히 공포감 있는 휴일이 될 거예요.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팍 하고 여러분들 급락세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진짜 어떤 13일의 금요일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감, 블랙 프라이데이 느낌이. B7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 굉장히 드러나는 시국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미증시를 좀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수 자리를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보이시죠? 지금 더 떨어지는 거. 말하는 사이에. 그죠? 네. 매수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빅스 지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0% 네. 넘게 돌파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3%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네. 우려가 현실이죠, 우려가. 지금 만약에 보더라도, 네. 매도 보더라도 지금 한참 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오늘 상황상은 11,800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차트예요. 오늘 차트 상황에서는. 예. 수급이. 근데 위치값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위치값에서 볼 수 있는 거는 11,900에 대한 단기 포인트는 좀 적정선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제가 좀 경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괜히 여기서 조정 올라가지 하고서 이거 보면 가는 날이에요. 단기 반등. 자리 보면 가는 날이에요. 이런 날 절대 보면 안 돼요. 보더라도 그냥 매도예요. 아시겠죠?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깊이 있게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제 전일이었죠. ECB에서 통화정책 발표를 했는데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또 전일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7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전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 9월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로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예상할 수밖에 오늘은 뭐 없죠. 매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어쨌든 간에 네. 10년물 국채가 급등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으로 눌리고 시장이 있고. 하락했다라고서 예. 이제 인과관계를 좀 설명드린다면 네. 이거는 그냥 단순 이제 긴축만 연관성을 지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통화는 좀 보는 게 간결하다. 한 다리를 좀 건너도 된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단순히 이제 달러 얘기잖아요. 예. 지금 유로 ECB 관련해선 시황은 없어요. 오. ECB 관련해선 시황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ECB는 자기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당장 9월까지는 네.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이고 네. 아무리 날쳐도 음.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근데 지금 미국은 당장 앞두고 있는 7월부터 바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75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네. 오늘 22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내일 CPI가 훨씬 중요합니다. 음. CPI가 지금 CPI 나오고 20시부터 이제 급등이 시작되는데 이 또한 오늘 원웨이 흐름입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은 단순히 이제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만 받을 뿐 국채에 대한 영향은 미비합니다. 근데 증시는 달라요. 국채 금리가 급등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차이만 인지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네. ECB의 통화 정책 그리고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관련한 시청자분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7962님께서 미연준이 빅스텝을 가면 ECB가 9월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미 연준이 빅스텝을 가게 된다면 ECB가 9월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미 연준이 그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연관성을 지으면 안 되죠. 네. 네, 그렇게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물가대로 판단하고 네. 결정을 하는 거고 유럽은 유럽 물가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 일본이 미국이 물가가 높다고 해갖고 빅스텝을 간다고 해갖고 네. 금리를 인상합니까? 맞죠? 네.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는데 예. 자기 국가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 미국이 간다고 해갖고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죠. 네, 너무 당연하잖아요. 연말까지 2.5% 얘기 나오는데 미국이 물가가 높게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네. 미국을 기준으로 ECB를 평가하면 안 돼요. 네, 그 내재적인 환경을 보고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지. 네, 답변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한 또 답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재봉쇄 공포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전일에는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120달러 선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달러 선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5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네요. 오늘 이제 3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꺾일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최근에 좀 네. 있었던 시황은 뭐냐면은 예.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한 연기, 예. 네, 방한 연기에 그렇죠.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원래 기존에 6월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다음 달로 연기가 됐어요. 네. 예.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딜레이 된 거잖아요. 예. 만약에 어떤 기대치, 이제 만나네 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대치 자체가 딜레이 됐다면은 시장이 더 오른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매도를 본 건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상입니다. 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단기 고점을 만들었어요. 예, 좀 조정에 대한 포인트라고 좀 표현을 하죠. 예, 최근에 올리는 포인트가 있으면 내리는 포인트가 있었죠. 파동이니까. 예. 지금 유가가 오히려 되게 어떻게 보면 타동이 1차원적인데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같은 흐름은 또 상승 나오고 조정으로 하락 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단가는 115달러까지 최하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매수세를 보기엔 저는 다소 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향후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죠? 바이든에 대한 어떤 이제 사우디에 대한 그 불확실성, 이제 어떤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고 판단해야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 랠리상 조정만 볼 수 있는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특징은 네. 이 정도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큰 추세 안에서 당일 투자 전략은 하락으로 네네.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볼게요. 상디님께서 해영 마스터님 유가 하락은 언제 할까요? 이 하락 희망은 있을까요?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언제 하락할지 또 소재- 하락에 대한 희망은 있을지. 소재가 있어요, 소재가. 제가 원하는 건 좀 소재인데 예.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해요.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증시에서 방아쇠 역할을 하는 트리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 트리거가 지금 당장 놓인 거는 바이든 방안밖에 없잖아요. 현실상 바이든 방안밖에 없어요. 최근 러시아 관련해서 수출에 대한 공급 금지를 확실하게 이제 좀 들어간 상황에 좀 랠리성을 보이는데 그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현실상 사우디밖에 없어요. 완전 갑이에요 지금. 사실 중동은 완전 갑 오브 갑. 네. 사실 저는 그때 왜 증산,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합의했잖아요. 네. 50% 정도 증산을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증산은 사실상 1년 전부터 좀 진행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의미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네. 이 어떤 러시아 관련해서 사태 터지고 이 부분으로 공급량이 상쇄된 거에 의미 없는 양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증산을 하더라도 거의 효과가 없는 정도인 걸 시장 전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펙 회의에 대한 증산 부분은 웬만하면 서울경제 얘기하지 않거든요. 있더라도 의미 없는 시황이니까 의미 없는 시황 괜히 혼란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트리거가 좀 필요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그 트리거는 지금 미뤄진 어떤 바이든에 대한 방안 이 부분. 제가 좀 오늘 힘이 없죠. 평소보다. 네. 네. 월요일 이제 코프스피가 좀 걱정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사실 레포 시장 관련해서 좀 리먼브라더 사태 왜 터졌는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다음 주 FOMC 회의잖아요, 또. 여러분 다음 주 FOMC 회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현재 오늘 6월 10일 분위기상 12월 금리만 좀 본다면 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다음 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4일 그리고 15일 양일간 또 6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미국의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굉장히 중요한 5월 그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공포에 질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좀 중립금리를 좀 살펴봤는데 12월 금리 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3%에서 3.25%죠. 40% 돌파가 들어왔네요. 40%네요, 40%. 40%대. 어제 전날보다 더 올라갔어요. 지난주에는 17.2였는데 네. 확률상 지금 연말에는 2.75% 내외 유지 이 정도 전략이었는데 지금 3%예요. 이게 오히려 지금 현실성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번 달에 좀 특이한 점이 뭐 있죠? 이번 주에 연준이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 말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다음 주 회의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거든요. 여러분들 와 이거 점도표에 포커스 다 몰려요 완전히. 사실상 파월입보다 점도표에 완전히 몰리는 상황 연출이고 점도표도 수정이 대폭 상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시장 수급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이언트 스텝만 안 하면 돼 이거였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는 확실히 변수가 너무 많은 시장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은 시장입니다.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장으로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또 잠잠하다가 제가 좀 걱정이에요. 월요일날 코스피 시장이 개장하고 어떤 개파락에 대한 부분이 연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간에 나스닥 마감을 좀 측정을 해야겠지만 이거 진짜 좋지 않게 나오겠네요. 월요일 시장이. 네. 우려가 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추가적인 하락 포인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제대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떨어진다. 다음 주에 장은 어떤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도 네. 사실상 점도표 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비아, 그러니까 공포가 번진 상황입니다. CPI 발표 하루 전에 나온 CNBC의 설문에 따르면요.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며 다우 지수가 3만 선도 붕괴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고 또 CT에서도 미국 연준이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또 고민도 있고 우려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스터님께서 우리 다음 주 장을 앞두고 좀 주말을 그래도 편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에 대한 이해를 계속 도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도저히 오늘 할 분위기가 엄두가 안 나서 네. 오늘 못 하고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사실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첫 번째 우선으로 방송을 해요. 예. 우선으로. 예. 근데 저도 지금 글로벌 시장을 처음 접하면서 10년 이상에 대한 어떤 시간이 지났지만은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굉장히. 무슨 뜻이냐. 적응을 계속해야 돼요. 쉬지 않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터지잖아요, 사건이. 그죠? 제가 옆에서 항상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한 시간, 한 주죠. 한 주 시장을 보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는 심리전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그래도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말만큼은 또 잘 재밌게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